안녕하세요. 24년 7월 고3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문법 영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문법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일단 맨 먼저 시작하게 되는 녀석이 바로 이런 두 문제짜리 지문과 함께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런 녀석들을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읽지를 않고 시간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아예 읽어보지를 않고 문제풀이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읽어나가시면서 핵심을 체크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고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시간을 아끼겠다는 욕심으로 읽지 않고 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읽고 푼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빨리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죠. 훈련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두 문제가 세트 문항이잖아요. 35번, 36번. 요렇게 되면 빠르게 샥 먼저 훑으세요. 기억, 밑줄이 보이시죠? 기억. 그 다음에 A, B, C라는 밑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35번 하나, A, B, C를 가지고 36번 하나. 밑줄에 포인트를 맞춰서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 근처에 답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밑줄을 읽은 직후 바로 풀이를 시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국어 기준대는 어쩌고 하더니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표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글이 진행이 되겠죠. 거기서 종성 표기와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 표기를 중심으로 특징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먼저 종성 표기. 그럼 밑에는 뭐 나와요?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의 표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미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두 대상의 차이점을 찾는다. 비문학 독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딱 두 개로 쪼개는 순간 두 대상의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먼저 종성의 표기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자, 중세 국어 봅시다. 원칙적으로 종성 표기의 8개 자음만 사용하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순서대로 8개죠. 근데 여기 뭐 순서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렇게 8개만 썼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기초적인 내용 중 아닙니까? 내용 중 하나 아니에요? 중세 국어의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중세 국어 당시에 받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 이응은 예디응입니다. 8개만 사용해서 팔종성법이라 그러죠. 자, 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대국어는 7개를 발음을 해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를 발음하는데 하나가 없는 게 뭡니까? 시옷이죠.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 중세국어 당시에는 받침으로 받침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으로 시옷을 썼다는 겁니다. 디귿은 디귿대로 쓰고 시옷은 시옷대로 쓰고 지금은 받침 시옷과 디귿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디귿과 시옷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시옷을 받침으로 발음하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늘 중세국어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 좀 더 읽어나가 봅니다. 이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차이를 봅시다. 이렇게 종성 표기를 8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한 형태수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발음 나는 대로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죠. 그런데 중세국어의 문헌 가운데 용비어천가의 뭐뭐뭐처럼 곧처럼 자, 받침이 이 8개에서 벗어나 있죠? 이런 예외도 있다. 읽으시는 순간 이 녀석을 바로 해버리세요.
자, 지금 봤을 때 그 8개, 이 8개 받침이 아닌 놈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쭉 봤을 때 이거 그 받침이 맞으니까 2개 날려버리세요. 나머지 3개 남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 기본 8개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아주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완벽하게 읽고 답을 찾으셔야 되겠지만 엄매 문제풀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수능이 100몇십을 남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게 학습이 안 돼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학습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대략 대부분 아는 내용일 테니까 가면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해 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화법이나 화작이나 엄매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비문학 같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국어 나옵니다. 자, 비교대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대상을 읽을 때와 두 번째 대상을 읽을 때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점 파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종성의 디귿 시옷이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자 이게 차이가 벌써 드러나죠. 디귿 시옷이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이 말은 여기서는 발음상의 구별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 시옷이 발음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는 결과가 나타났고 7개만 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었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기억과 관련한 것은 지금 바로 풀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는 다른 내용, 연음과 관련한 것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성에서 비읍, 피읍의 발음이 구별되었다. 구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읍으로 썼죠. 종성에선 디귿, 시옷의 발음 구별이 어려웠다. 디귿과 시옷의 발음의 구별이 어려웠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디귿은 디귿대로 시옷은 시옷대로 발음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종성에 오는 자음은 8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가 났다. 뭐 틀릴 수가 있는 말입니까 이게? 여기 지금 종성 표기들 8자에 국한시킨다. 형태수고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발음이 그렇게 났다 이 말이겠죠. 바뀐 대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8개를 썼다. 발음을 8개로 하기 때문에 8개로 썼다. 이거 조금 추가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종성에서 8개의 자음 표기를 통해 형태에서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게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바뀌어 적힌 거죠. 그 다음에 8자 이외의 자음은 종성의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바뀐 모습으로 표기를 했죠. 3번이네요. 자, 지금 아까 좀 이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중세 국어 시대에는 말입니다. 소리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리대로 글자를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침의 발음이 8개예요. 받침의 발음이 8개니까 소리 나는 대로 8개만 적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받침의 발음이 팔종성법이 나왔듯이 이어적기도 나오는 겁니다. 연속해서 발음 나는 대로 뒤로 적어버리는 거죠. 이게 연음이죠. 연속해서 발음 난다. 나란 말씀이 말씀 플러스 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발음이 이 받침 미음이 소리 나는 대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대로 그냥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듯이 그대로 표기를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말씀이 하고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가 연음, 그걸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그러다 보니까 이어적기가 나옴. 자, 정리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받침의 발음은 팔종성법으로. 그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이어적기가 진행됨. 소리대로 표기하던 것이 중세국어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수능에서 다 맞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시다면 공부하십시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문법은 암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엇을 암기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암기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필수적인 내용만 자기 것으로 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 연음이 좀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죠.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어미가 붙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라는 말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요놈입니다. 요놈. 모음으로 시작을 했죠. 초성 이응이죠. 모음으로 시작한다. 초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추가로 드립니다. 초성 이응이다 이 말이죠. 얘가 붙을 때 받침의 자음 소리가 앞 글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간다. 이 이응은 아무것도 없는 소리니까 그 자리로 넘어가는 게 연음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를 봅니다. 체언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반침과 같이 불청불탁. 불청불탁 그냥 울림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노란 양말 같은 울림소리. 끝날 경우에 끊어적기가 나타났다. 자, 지금 원래는 이어 적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중세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있었다. 그런데 중세국어 문헌 가운데 끊어 적기를 한 게 보인다. 그런데 했으면 이놈 가지고 지금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 끊어 적기? 자, 잊지 말고 조건을 걸었어요. 체언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적용하세요. 지금 바로 적용하러 갑니다. 아나, 다마 이런 놈들은 지금 용언이니까 될 수가 없죠. 바로 날리세요. 안따, 담따 용언이잖아요. 바로 날리시고 얘는 이미 지금 여기서 틀렸으니까 넘기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마잠, 마음, 체언이죠. 손, 체언이죠. 자, 그때 요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받침 니은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어요. 지금 4번, 5번 두 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 용언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날 경우에도 이 끊어적기가 나타났다. 근대 국어에서는 자, 중세국어 이후에 지금 근대국어 나옵니다. 차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을 끝소리 뒤에 이어오는 조사나 음의 초성에서도 다시 적는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자, 이것도 한번 조금 이따 정리를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듭적기라는 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4번, 5번 가서 사라. 이거는 지금 앞에 살이라는 리을 받침 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셨을 때 닝금하고 미음 있는데 미하고 지금 또 있죠. 그럼 답이 지금 5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안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받침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빈자리가 없네요. 여기에다가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받침의 표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표기. 적기 방식. 어떤 식으로 적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 적기가 원칙입니다. 연속해서 철자를 적는다고 해서 연철이라고도 하죠.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 하고 높은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어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구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봅시다. 이어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받침을 그냥 뒤로 넘겨서 적으면 됩니다. 말싸미 하고 받침을 뒤로 넘기세요. 이것도 받침을 뒤로 넘기세요. 높은 하고 앞에 녀석을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 적은 거고요. 끊어 적기는요, 현대국어처럼 쓰는 거죠. 끊어 적기는 분철, 나누어서 적는다고 해서 분철이라고 말을 하고, 현대국어처럼 그냥 받침을 앞에다 살려두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하는 것도 요렇게 쓰면 되겠죠. 땡! 뭐야? 싶으실 텐데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죠? 좀 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팔종성법. 받침은 이렇게 8개만 쓴다. 피읍 받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피읍 받침으로 하면 안 되고 비읍이어야 돼요. 비읍. 높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마세요. 혹시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들 이 수업들은 효과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별로 많이 올리지도 않고 뭐 구독자 수도 없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보시게 된 건 인연이에요. 제가 뭐 이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지금 이거 찍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찍어 올리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에요. 공부에 욕심이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셔서 이걸 들으신 결과가 수능날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끊어적기에서 앞에 받침이 피읍이 아니라 비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주시고 하진우를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농담이고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 팔종성법 적용하세요. 자, 다음 갑니다. 이제 마지막 거듭적기인데요. 앞에도 적고 뒤에도 적는다고 해서 중철 혹은 혼철, 뒤에 한자어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철 혹은 혼철 뭐 같이 적어드릴게요. 중철 혹은 혼철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데 뒤에 또 쓴 거죠. 자, 구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넘어간 게 이어적기. 앞에 있는 게 끊어적기. 두 번 다 쓴 게 거듭적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이죠. 굿잡 잘하셨어요. 앞에 받침 비읍 있고 뒤에 피읍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 쓴 게 거듭적기. 말 그대로죠. 쉽잖아요. 자, 근데 공부하는 김에 조금만 추가로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게 되면은 이거 재음소화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대 국어 때 이런 표기도 보고 이런 표기도 보고 이런 표기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때는 무슨 맞춤법 공부를 따로 하던 시기도 아니고 무슨 학교에서 이걸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혼란스럽게 막 적는 경우가 있어요. 과잉분철이라고 하는데 참고 삼아 적어는 드립니다. 모르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오바해서 분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잉분철이라는 것은 크트프츠, 그러니까 요 녀석이 거센 소리일 때만 가능해요. 요 녀석 키읔 같은 경우 여러분 기역하고 히읗을 합한 녀석이죠. 이런 식이에요. 키읔을 기역, 히읗 두 개로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이 크트푸츠 받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말싸미 같은 경우 미음 받침이니까 요 녀석은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음소화 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쪽은요. 높 하고 뒤에 흠. 중요한 게 뒤에 놈이 히읗이어야 해요. 뒤에 놈이 히읗이어야 해요. 자, 요렇게 지금 적히는 것이 재음소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읍이라는 녀석을 요렇게 하나 두 개로 쪼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음소로 나눴다 이런 뜻입니다. 음소가 자음 모음을 말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거듭적기와
재무소화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뒤에가 뭔지를 보시면 되죠. 뒤에가 히읗이면 재무소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낸 적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단 핵심은 중세국어는 이어적게요. 대부분 이놈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리고 밑에 놈들과 비교 대조를 하는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고, 이어적기가 중세국어의 원칙이다. 근데 요즘은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중세 국어의 원칙이었던 이 녀석이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표기들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에 뭐가 들어? 뭐예요? 표준 발음법. 보니까 된소리 대기네요. 전부 어감 말음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 대기. 얘는 똑같은 건데 어감 받침 리을 티읕 뒤에 된소리 대기 표현 뭐 이런 것들 지금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하나 했나요? 찾으면 됩니다. 가봅시다. 할게는 관형사형 리을 뒤에 기억이 오기 때문에 뭐야 이 병맛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낚이시면 안 되죠. 관형사형 리을. 쌤 여기 있는데요.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된소리로 어허허 고객님들 관형사형 어미가 왔다는 것은 얘가 관형어가 됐다는 거잖아요. 관형어로 바꿀 때 쓰는 거잖아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는 반드시 한 칸을 띄어쓰게 되어 있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 피 수식어가 올 거 아닙니까? 체언이 오겠죠.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놈이니까. 자,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는 반드시 띄어쓰기가 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민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할게라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뭐뭐 할게. 얘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쌤 이건 뭡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노노. 자, 그냥 리을개 정도가 한꺼번에 하나의 어미라고 생각하셔서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묻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이냐? 니은, 리을, 은은을 덩 등등이 있는데 요런 녀석 뒤에는 반드시 띄어쓰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았어도 이거 보자마자 아까 저처럼 뭐야 병맛은? 하고 바로 날릴 수가 있겠죠. 관형사형 어미가 아닙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다 맞을 거예요.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 과거 시제가 나타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세요. 얘는 괄호를 처리한다 이런 정도. 그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하기 쉬우신 거 과거 시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명사절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놈으로 답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많이 틀려주니까. 자, 그러면 저는 복잡해요. 일단 명사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 찾았어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기. 두 개 정도 있나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조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니은이 A, C 명사절 됐고 A가 과거 시제.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을 친구에게 전해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있네요. 이거 정답이네요. 문법은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물론 1번 왜 틀렸고 2번 왜 틀렸고 뭐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법처럼 정확한 게 없죠. 문학처럼 더 옳은 것, 더 틀린 것 싸움을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옳은 것, 더 틀린 것 싸움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지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돌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확신이 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다른 거 모르셔서 틀리신 분 계실까봐 하나하나 찾아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어휘가 있네요.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없네요. 아버지께서 옷을 들고 저를 마중하러 나오시었습니다. 시엇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생은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저는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리고 객체 특수어휘 학교에 어머니께 객체에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가았습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들어있네요. 빨리 한다고 뭐 빠뜨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9번. 이건 담화 문제네요. 이거 답이 뭐죠? 풀기 싫어서. 네, 보니까 지금 답 3번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뭐 이런 걸 열심히 설명을 해요. 뭔가 틀려 있겠죠. 하나 해볼까요? 기억, 미음은 발화 시점 기준으로 과거를 이미 와 있었네. 과거네요. 미음은요. 미리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일 겁니다. 어려우시면 댓글로 요청 주십시오. 열심히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의 핵심은 오늘은 중세국어의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중세국어의 받침과 관련한 적기 방식 확실히 익혀주시고요. 팔정성법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